네, 전국에 계신 토이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촌 YBM 초초강추 토익의 리스닝을 담당하는 윤지성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시험 어떠셨나요? 시험을 쳤을 때 결과에 대개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고, 네, 모의고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로서, 네, 향후 여러분들이 정기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것들을 잘 보충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특히 리스닝이라는 것은 특히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본인이 10개 틀리다가 이번에 15개 틀릴 수 있어요. 네, 실력이 준 게 아니라 남들이 더 많이 틀렸다면 본인의 점수는 상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토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베이스로 채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낙담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했다고 또 반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자,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향상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해설 강의는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1시간보다 약간 짧게 끊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이거 시간바 보이시죠? 여기 1시간 넘어가시면 솔직히 안 볼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볼 거잖아요. 그죠? 넘겨서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중력 있게 약 50분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사항들, 리스닝을 전담하는 강사의 정말 철저한 분석에 의한 핵심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해설 특강 강의 구성은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순서대로 쭉쭉 나갈 텐데, 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자 그거 나름대로 여러분들 힘드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정말 이번 달에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데 필요하겠다 싶으신 것들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를 먼저 보시면, 파트 1은 중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중에서 하 정도에 더 가깝습니다. 파트 1은요, 2017년도 들어서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2016년도 신토익 시작부터 마찬가지 지금까지 쭉 지속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어려웠던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 10문제 시절일 때는 그 중에 한 문제 정도, 10번 문제 내지는 9번 문제 정도가 난이도를 조금은 조절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엔 절대 없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빈출되는 최근 어휘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스타트를 끊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중상 정도로 난이도가 책정이 됐는데, 자, 25문제죠. 그 중에서 특히 요즘에 간접적인 답변, 그냥 두루뭉실하게 간접적인 답변이라고 하면 그게 뭔가 하잖아요. 간접적인 거니까 외워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ITS의 출제 원칙이 있습니다. 출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면 그런 것들로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 4도 역시 중상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본인 스스로의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중상이라는 글자 자체가 전부 다 중상 어감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중상 단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상대편과 베이스로 시험 칠 때 무조건 적어도 이 고사실 내에서 내가 짱이다라는 생각으로. 오케이? 내가 어려우면 니들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지. 내 어려울 때마다 비관적으로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되네라든지 이번에 진짜 데뷔 잘했는데 또 안 들리는 게 있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모르는 게 생겨요. 모르는 게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건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낙천적으로 내가 힘들면 너희들은 훨씬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절대 시험 칠 때 난이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멘탈 강화 훈련 필수. 자, 전체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책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먼저 파트 1. 뭐 구구절절 설명을 지금 드려봤자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 문장으로 정리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의 한 문장당 content words. 자, content words라는 것은 우리말로 내용어라는 건데요. 영어에서 의미가 들어가는 내용어,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받겠고요. 강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인식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어가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무조건 쏘가셔야 돼요. 동그라미, 세모, X모, 기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아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잘못된 것을 소구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 세 개에서 네 개의 단어가 모두 잘못된 것으로 구성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틀리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 개, 네 개의 컨텐츠 월드 중에서 하나 정도만 살짝 비틀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소구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와서 막 내가 아는 단어 나와서 너무 깊은 나머지 흥분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잘 쓰이는 외바퀴 손수레가 영어로 뭐죠? 대답해 보세요. 네, 공사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죠. 외바퀴 손수레 뭐예요? 모르신다고요? 공부 더 하셔야 돼요. 네, wheelbarrow, wheelbarrow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 눈에 딱 wheelbarrow가 있다라는 거죠. 사진상에. 막 두근두근 되잖아요. 근데 그때 wheelbarrow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현혹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아는 단어가 들리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시면 소거하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소거법. 핵심.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사진. 늘상 말씀드리는 거. 누구든지 말을 강조적으로 하는 건데 being이라는 것은 진행이죠. 여러분 진행이라는 것의 시제가 본질적으로 뭔지 아세요? 동작의 강조입니다. 파트 1이라서? 아니요.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파트 1에서라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진행이라는 것은 그 동작이 현재 진행 중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주어로 붙었을 때 being이 들어가는 것은 역시 사물이 그냥 이렇게 귀엽게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 진행 중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물은 동작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이 가미가 될 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being이라는 게 들리면 해석 관계없이 단어 관계없이 내가 어제 공부했었던 단어 관계없이 소거하시는 거.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 사람의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또 실수하시는데 핵심은 손끝과 시선끝. 손끝에서 동작이 나오고요. 시선 끝에서 무엇을 보는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두 개를 파악하셔야죠. 나머지에 현혹되시면 역시 오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세 문장 정리해드렸고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파트 1 이 정도로 보시고요. 파트 2 시험 전 세 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의 핵심 여러분들 파트 2에서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라는 시그널 나올 때까지 1초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 0.9초 정도가 주어질 텐데 자, 그 시간 동안에 영어를 들었을 때 그것을 영어로 한 번 더 되새기고 그것의 우리말 해석을 잡아 나오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데 자, 그래서 질문을 들었을 때 핵심어를 우리말 해석으로 바로 잡는 겁니다. 영어로 되새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말 해석을 바로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동시에 바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쉽지 않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핵심어. 그럼 핵심어가 뭐지? 핵심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퀘스천에서 핵심어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 청크. 네, 문두에 들어가는 의문사 제일 중요하죠. 뭐 when이라면 when, where이라면 where, who라면 who. 그게 물론 제일 중요하죠. 즉 who만 듣더라도 이것은 일단 중심 소재가 사람을 묻는 거구나. 사람에 대한 정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동사 청크가 되겠습니다. 동사 청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장의 뼈대가 되는 동사 의미의 덩어리인데요. 타동사의 경우에서는 보통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라는 것이 동사 청크가 되는 것이고 뭐 자동사라면 동사 의미가 주어 자리에 걸리는 거겠죠. 주어랑 동사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랑 최소한 동사 덩어리만큼은 우리말 해석을 동시에 잡아나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의문사 question. 자,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덩어리는 역시 동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사 의미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구구절절, 세부적인 설명 없어요. 핵심은 파트2에서 질문의 핵심어를 우리말 해석으로 바로 잡아 나가시는 건데 의문사 퀘스천에서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 덩어리. 의문사가 없다면 동사 덩어리가 제일 중요한 의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파트 3, 4 장문 듣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의 핵심은요. 흐름 그리고 시선 이동.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저랑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들 수가 있는데 저랑 여러 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해서 듣기 실력이
그닥 좋지 못한 학생들도 리스닝에서 엄청난 이제 점수를 걷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일단 세 문제는 네, 순서대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듣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스킬, 자 듣기를 들으실 때 나오는 음성은 똑같아요. 음원은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는 내가 듣고 있는 동시에 뭘 하고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략이 되겠죠. 듣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시선 이동을 그대로 잘 하시는 건데 순서대로 세 문제 순서대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의 시선 이동을 그대로 잘 하시는 건데 항상 여러분들 시선은 선택지를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문제마다 세부적인 전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파트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선택지 A, B, C, D의 선택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잡아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선택지를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못 읽죠. 내가 듣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읽어요? 우리말도 아니고 외국어인데 listening에 집중하면 listening, reading에 집중하면 reading이 될 텐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읽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내가 미리 읽어뒀었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즉 읽는 것은 듣기 전에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때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의 흐름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흐름이고요. 질문을 통해서 미리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세 개의 질문이 대화 혹은 담화의 흐름을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의 키워드에 미리 기호로서 표시를 해둬서 들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읽는 게 아니라 미리 읽어뒀었던 키워드를 하나씩 캐치해 나간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들으면서 동시에 읽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전 들으면서 동시에 못 읽겠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읽는 게 아니라 미리 읽어뒀었던 것을 캐치를 해나가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킬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기호는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중심 소재는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보조 밑줄 정도를 쳐두시는 것이 제가 연습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세 번째 질문의 내용에 현혹되지 마라. 왜? 어차피 세 문제는 순서대로 풀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닐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정기토익은 훨씬 더 정직하고 담화의 흐름이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세 문제가 순서대로 풀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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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는 만점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고득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 문제가 순서대로 풀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흐름 잡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 나머지 잔가지는 그때 뻗어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세 문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의 대부분들은 전부 다 선택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선택지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나의 든든한 우군이 되는 것은 역시 선택지밖에 없겠다라는 거. 단어가 약해도 선택지를 보시고 듣기가 약해도 선택지를 보시고 실력이 없어도 선택지. 무조건 선택지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문제에서 핵심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에서 두 문제 정도 선택을 했는데 4번 보실게요.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없구나.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테이블이라든지 테이블처럼 생겼나요? 그 다음에 의자들이 쭉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의자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조금 기괴한 형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요. 자, 주변 사물에 보시면 별 특별하게 묘사될 것은 없어 보이죠. 자, 이렇게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이 한 줄로 일렬로 쭉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쓰는 빈줄 표현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시면 한번 썰어 내 보시죠. 네, 뭐라고요? In a row. 자, row라는 것이 열 내지는 줄이기 때문에 그죠? In a row라는 것은 한 줄로 일렬로라고 해석이 되는 빈줄 표현으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Part 3, 4에서는 기간적으로 연속으로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꺾은선 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정말 좋은 단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한번 더 들어보시면서 어떤 포인트를 속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답을 내가 캐치를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나씩 꼼꼼하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Chairs have been placed on the tables. B, They are moving the chairs to the side. C, All of the chairs are occupied. D. The floor is being swept and mopped. 자, 정답은 간단하죠. 네, 정답 그대로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hairs, placed, tables.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content words 내용을 하면요, chairs, placed, tables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답. 우리가 봤었던 그 기괴한 상태가 그대로 정답. 오케이. 자, B번은요, they. 자, 이렇게 they라는 주어는요, 그들은이라는 건데 they라는 게 정답이 되려면 사진상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They're moving the chairs to the side. 네, 의자들을 side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 세 번째. All of the chairs are occupied. 자, occupied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적어 두십시오. occupied. 뭐라고요? occupied. 자, occupy라는 것은 차지하다라는 동사인데 차지되어 있다, 점유되어 있다라는 동사일 텐데 자, occupy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를 절대 우리말 해석에 끼워 맞추지 마세요. 영어를 공부하실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우리말 해석이 영어를 가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편협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 뜻을 파악하실 수가 없어요. 자, 기준 사람입니다. 관계없이 무조건 사람이 있으면 occupied, 사람이 없으면 unoccupied. 오케이. 사람이 있으면 occupied, 없으면 unoccupied.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접두사 on을 붙여가지고요, unoccupied라고 쓰는 것도 반드시 지금 한번 기억을 해보실 만한 표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D번 보시면 지금 is being swept. 자, being이라는 동작 강조가 잡히시나요? 자, 동작 강조. being이라는 시제가 강하게 내규를 강타한다. 사람의 동작 강조. 오케이. 절대 지금처럼 사물만 있는 사진에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들어보세요. The floor is being swept and mopped. 자, 뭐라고요? The floor is being swept and mopped. 자, is being pp에서 발음적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being이라는 것은 기능어보다는 내용어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강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모든 비동사들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주어인 자음과 부드러운 연음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floors 라는 것까지 마치 한 단어처럼 잡히고요. 그 다음에 being swept 라는 것은 독립적인 단어처럼 들린다는 거죠. 절대 is being swept, 귀엽게 우리식대로 is being swept 가 아니라 네, floors. 주어랑 비동사가 연음되면서 마치 한 단어처럼, 그 다음 being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강세를 받는 것처럼. The floor is being swept and mopped. 자, 반면에 A번에 have been pp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been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조동사 취급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강세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 독립적인 강세를 받지 않아요. function word, 기능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역시 chairs라는 것과 자음이 만나면서 그렇게 부드럽지 못한 연음을 만들어내죠. Chairs have been placed on the tables. 그죠? Chairs have been placed on the tables. 만약에 이게 are being이라는 동작 강조라면 chairs와 are이라는 것이 마치 한 단어처럼 연음이 될 겁니다. chairs. 그 다음에 being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강세를 받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 문장을 들어보시면서 네,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이런 거구나 느끼시면서 연습해보고, 귀로만 연습해보지 마시고 그런 문장들을 내 입으로 여러 번 되뇌어보시고 네, 그런 식으로 완성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사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2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뒤통수, 네,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란히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플처럼 보이죠? 부럽죠? 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하세요. 자,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손 동작을 보시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시선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네, 얼굴이 없으니까 네, 바로 앞에 있는 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주변 사물들 보셔봤자 크게 묘사될 만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자, A 부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The wall is being decorated with lights. B, The man is pointing at a billboard. C, They're handing out papers to the pedestrians. D. A poster is being put up on the wall. 자, 다 같이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5번 정답 그대로 D번 찍어두시면 되겠고 A번부터 지금 전부 다 being이란 동작 강조가 들어가요. being decorated with lights. 네, 조명들로서 이렇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 그래서 being이라는 것을 해석하실 때 안 헷갈리기 위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의 해석을 잡아두시면 네, 훨씬 더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자, man is pointing at a billboard. 게시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pointing at. 근데 한 번씩 쏠쏠하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무언가를 가리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handing out papers to the pedestrians. 보행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다. 네, 종이들을 나눠주고 있다. 아니죠. 보행자가 어디 있어요? 듣자마자 바로 소거하셔야죠. 네 번째, being이란 동작이 들어왔는데요. being이 들어가면 무조건 소거. 아니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고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포스터가 지금 put up, 게시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동작으로서 사람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동작을 그대로 묘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being 같은 거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의 포인트 being을 한번 다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으로 being이라는 시제가 들어가지만 정답이 되는 예외 동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근에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자, 뭐가 있죠? 첫 번째? display. 그래요. display is being displayed. Something is being displayed. 진열되어 있다? 왜 되죠? 외우세요가 아니라 진열되다라는 동사 느낌 때문입니다. 진열되어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동작으로 쓰더라도 상태를 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isplay라는 것은 무조건 예외 동사로서 being이 들어가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cast, 그림자가 드려지고 있다. 그림자 영어로 shadow, a shadow is being cast. 혹은 약간 영국식 발음으로서 cast. 그죠? 영국 발음의 특징은 스펠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A 발음이 그대로 A 발음이 나죠. 네, 그래서 cast, I can't 라고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being이 들어가더라도 역시 정답으로 묘사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동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 경우는 다른데요. 우리 무언가를 입다라고 할 때 be wearing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거죠. 네. 여기서 wearing이라는 것도 역시 입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입고 있는 중이 아니라 그냥 착용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뭐 거의 뭐 1년에 뭐 3-4번씩 나오는 중요한 동사니까 이런 것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파트는 이 정도 포인트 정리하시고요. 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더 설명을 해드린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트 2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파트 2는 먼저 문제를 들어보시고 네,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식으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잠깐 멈추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9. How many more chairs do we need in the lecture hall? A, Tickets are sold out. B, It starts in 10 minutes. C. We're already good to go. 정답에 앞서서 질문의 포인트는요. How many more chairs? 여러분, how question은요. how는 단독으로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면서 수단이나 방법을 묻는 질문이지만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면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덩어리까지가 의문사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캐치해서 질문의 의도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how many more chairs? 몇 개의 추가적인 몇 개의 의자 더라는 것이 질문의 의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덩어리는 우리가 필요합니까?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을 잡으실 때 몇 개의 의자가 더 필요한지 우리말 해석을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답은 C번이 될 텐데요. C번, already? 이미 벌써 good to go. 이게 왜 정답일까? 나머지가 왜 오답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A번, tickets are sold out. 네, 티켓들이 다 팔 리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다 팔 리가 없습니다. 몇 개의 추가적인 의자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두 번째, in 10 minutes. 자, 10분 뒤에 시작할 것입니다. 라는 건데 이것은 시점 퀘스천이죠. 언제 시작을 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C번 정답에 썼는데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already. 이것은 완료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서 완료 의미를 가진 선택지는 8할 정답 패턴. 제가 쓰는 용어 중에서 8할 정답 패턴, 9할 정답 패턴이 있는데 8할 정답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네, 이런 표현이 10번 나왔을 때 8번 정도가 정답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8할 정답 패턴들 특히 청유 형태
자, 무엇을 뭐 해주시겠습니까? 요청 뭐 하실래요? 제안에 있어가지고 이미 벌써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빈출 거절 패턴이 되겠어요. 바로 골라주시면. 자, 지금도 뭐 물론 지금은 청 형태는 아니겠지만 이미 벌써 good to go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다는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good to go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순조롭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이미 벌써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필출 포인트 정리하세요. 완료입니다. 청 형태에서 창문 좀 수리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could you please fix the window or replace the windows for me? 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I already called the maintenance department. 이미 벌써 유지보수부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좋은 정답이죠. 네. 자, 뭐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미 벌써 커피 마셨는데 거절하는 것들. 여러분 잘 거절하시는 것들. 주말에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저 다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10개 중에 8개 정도의 8알 정답 패턴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8번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8. What options do we have in terms of breaking the contract? A. None, really. B. 12 more days. C. Yes, we can. 자, 정답은요? 네. 자, 정답이 앞서서 먼저 질문부터 말씀드린다면 what options? 자, what이라는 것은 의문 대명사로서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의문 형용사로서 어떤 명사인지 라는 해석으로서 명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what plus options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어떤 선택사항들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뼈대가 되는 동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선택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in terms of라는 것은 중요한 표현으로서 어디 관해서 그 다음에 breaking the contract 계약서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가 어떤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죠? 핵심은요 어떤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라고 해서 정답이 이번에 none really가 됐었는데 자 none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none 뒤에 생략된 게 뭐냐면 of the 명사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사라는 것은 질문에서 options를 맞는 거겠죠. 그래서 none of the options, 옵션들 중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식으로서 zero의 뜻이 되겠습니다. 0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에 12 more days라는 것은 날짜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번은 yes 이런 거 듣자마자 그대로 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의 yes나 no는 절대 안 되거든요. 반면에 A번은 정답이 됐었던 것은 이것은 no의 개념이 아니라 0개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본질적으로 다른 해석이 됐었죠. 자 18번까지 정리 끝나셨으면 그 다음 문제 1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Number 19. I heard that Jennifer was just promoted to office manager. A. Congratulations, by the way. B. That's not surprising. C. She moved upstairs. 자 정답은요? 네 좋습니다. 19번의 정답은 B번 That's not surprising. 왜죠? 질문에서 I heard that 저는 들었었습니다. 대절을요. Jennifer was just promoted. Jennifer이라는 이 제3자가 이제 막 승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러이러한 직책으로 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의미의 지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캐치를 하신다면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승진했다라는 것을 3인칭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차피 그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 사람 이름을 기억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잡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주어들은 전부 다 그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3인칭들은 대명사로 받을 테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말 해석으로 나는 들었었습니다. 그분이 승진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나는 들었었어요. 그분이 승진했다라는 것을 라고 했을 때 A번 Congratulations by the way. 네, 그건 그렇고 참 축하드립니다. 라고 약간 비아냥되는 식의 답변인가요? 자, 우리 파트2를 볼 때는요.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바람직한 신입사원이다라는 자세를 기억하시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답변하실 때 절대 회사의 임원진, 중역진들이 아니라
신입사원의 자세로서 그 중에서도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신입사원의 자세를 가지시는 거지. 다른 식의 답변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곤란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들었었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의견 전달, 주관적인 생각 전달에서 That's not surprising. 네, 그것은 놀랍지가 않습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맞장구를 치거나 공감해주는 형태로서 100% 정답 패턴이 되겠는데요. 뭐 by the way 그건 그렇고 참 축하드립니다라는 것들은 글쎄 그렇게 매력적인 답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드실 때 나는 정말 바람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she deserves it. 네, 저는 그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deserve라는 것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동사죠. 그래서 친구들이 무슨 나 취업했다 이번에 여친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할 때 you deserve it 이런 식으로 약간 속을 쓰리더라도 you deserve it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습관을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들었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정답 패턴이 지금처럼 공감하거나 맞장구고요. 이런 한계들은 잘 기억해야 되죠.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틀린 정보를 교정하는 식으로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자,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으로서 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평서문의 정답의 3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특히 명사로만 답변하는 것은 대표적인 평서문의 오답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소구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높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22. Your expenses weren't fully reimbursed, were they? A, I got a check for about 85%. B, They were for a business trip. C. You need to submit receipts. 자, 확인해 볼까요? 22번. 22번 지금 평서문처럼 보이지만 제 마지막에 보시면 were they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질문이에요. 네, 꼬리 질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의도를 잡으실 때 여러분들은 평서문과 이렇게 부가의문문과의 구분점을 잡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서문이라는 것은 그냥 딱 끝나는 거거든요. 네, Your expenses weren't fully reimbursed 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평서문의 핵심은 뭐냐면 묻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든 주관적 의견이든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마지막에 꼬리 질문이 붙은 것을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질문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랑 정보 전달은 완벽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정답 패턴도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대답이 되겠고, 정보 전달에 대한 답변은 공감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니면 역질문하거나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질문이거든요. 마지막 한 번 더 꼬리 질문이 동사의 시제와 주어를 한 번 더 탁 잡아주는데, 네, 중요한 것은 본동사의 의미죠. 자, fully reimbursed 해가지고 완전하게 상환되지 않았죠라는 건데, 항상 모든 부가의문문들은 어떤 식으로 네, 긍정의문문처럼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yes나 no의 답변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보셨을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부정적인 해석을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네, 부정어는 해석에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네, 당신의 비용들은 완전히 상환되었죠. 상환이 되었죠라는 긍정의 확인의 해석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요, 이번에 I got a check for about 85%라고 해서 85% 정도의 수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긍정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yes나 no가 있어도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없어도 의미적으로 충분히 정답을 연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B번에서는요, 그것들은 비즈니스 트립을 위한 겁니다라는 거겠고요. 무엇을 위한 건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자, 세 번째, 당신은 영수증들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당신 전액 상환 받으셨죠 라는 식으로서 너에 대한 질문하는 거죠. 자, 질문자가 you라고 썼으면 받는 사람은 소재가 나기 때문에 I라는 1인칭으로 받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의미적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번은 해석도 어색하겠고, 네, 주어도 역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넘어가시겠습니다. Number 26. There were supposed to be a total of 20 boxes in the shipment. A, I can ship them myself. B, A few haven't arrived yet. C. We paid for shipping. 자, 확인해 볼까요?
26번. 지금 이런 것들은 평서문이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마침표로 딱 끊겼기 때문에 그냥 정보 전달의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were supposed to be a total. 네, 총량이 20 boxes. 20개의 박스가 shipment. 네, 배송의 선적에. 네, 20개의 박스들이 원래 있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were supposed to 라는 표현. were supposed to라는 표현. 자,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비동사 과거 형태로서 was supposed, 혹은 원래라는 뜻의 originally 라는 부사라든지 보통은 이란 뜻의 normally.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빈출되는 소재인데요. 표현인데요. 이런 것들이 함축하는 의미는요. 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것들은 전부 다 변경이 되었다. 이게 나중에 Part 3, 4 장문 듣기를 들으실 때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표현들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적인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20개의 박스들이 있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역시 a few, 몇 가지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이 정답이 됐었던 겁니다. 자, 정보 전달은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는 것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틀린 정보를 교정하는 식의 답변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으로서 맞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자, 세 가지의 평서문들의 정답 패턴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넘어가시겠습니다. Number 28. Do you know when my car will be ready? A, It seats a maximum of 5. B, I'm almost packed for the trip. C. I'll check with the mechanic. 자, 어떻죠? 괜찮아요? 일단 28번에 대한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do you know when? 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간접으로 묻는 거죠. 자, 간접 의문문으로서 묻는 거죠. 직접 의문문과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순 차이. 어순 차이.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순서대로 온다는 어순 차이. 두 번째는 얘네들은 일단 주절에 일반적인 동사, 일반 동사가 주절의 본동사이기 때문에 yes나 no로 답변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을 빼고는 그냥 목적어 절에 들어가는 이 when question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만든다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인지 시점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스티븐에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한 번만 더요. check라는 것에 별표를 3개 정도를 잡아두십시오. 아유 중요해라. 자, Part 2에서 무조건 정답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나에게 들어온 질문을 잘 생각하세요. Part 2에서 무조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회화를 하실 때도 내가 답변이 곤란할 때 회화를 할 때도 다방면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편이 되기 때문에 비단 Part 2만을 위한 시험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화적인 생존 영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에게 들어온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타인에게 떠넘기는 거. 나에게 무엇을 묻든 간에 이럴 때 쓰는 것들이 지금 ask라든지 find out 이런 동사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거기에 역시 추가적으로 check랑 것도 연결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mechanic에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답입니다. 자, 나에게 들어온 질문을 사물에 떠넘기는 거예요. 사물이라는 것은 주로 문서 따위가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brochure, 잘 쓰이는 빈출 단어들 혹은 employee handbook, 직원 안내서 이런 데 써 있습니다. 행사가 언제죠? 어디죠? 누가 가는 거죠? 무엇을 묻든 간에 어디에 써 있습니다. 어디 적혀 있습니다. 등등의 답변들은 정답이 안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으로 떠넘기는 거죠. I will let you know tomorrow.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I have to check my schedule.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답변하겠다라는 것도 일단은 지금 대답을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른다고요. I don't know. I have no idea 라는 것들은 역시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고전적이지만 간혹 가다가 요즘에도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답변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Part 2에서 무조건 정답이 되는 것들은 나에게 들어온 질문을 상대방이나 사물이나 나중 혹은
모른다 식으로서 회피해버리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파트 2 문제 보셨고요. 파트 3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4 장문 듣기에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 듣기 문제를 구구절절 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안 볼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트 3, 4의 장문 듣기의 포인트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어떻게 흐름을 잡고 어떤 식으로 시선 이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픽 문제인데요. 지도 문제 설명 좀 이따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What does the woman want to buy? 여자가 사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여자가 사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반 소재. 여자가 사고 싶어하는 거. 물론 여자의 대사 속에서 그 단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무조건 여자 대사라고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단정 짓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 문제의 선택지가 각기 다른 명사의 조합이네. 그러면 초반에 들리는 소재를 찾는 거네. 여자 대사라고 아닐 수 있어요. 첫 대사를 만약에 남자가 열잖아요. 남자가 먼저 대화를 열면서 당신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I want to buy that. I want to buy that one. 이런 식으로 쓴다면 that one 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남자가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 소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자 대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남자 대사 속에서 잡아주겠네요. 자, 왜 store move 했었는지, 가게가 왜 이전했는지. 자, why question은요. why question은 질문 자체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질문 자체가 대화의 내용이죠. 즉, store 가게가 이전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반부의 팩트고요. 그것은 미리 알고 들어간 거고요. 네, 그것이 언급이 될 때 이유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를 찾아보시는데 역시 선택지에 들어가는 visible이라든지 lower rent라든지 아니면 closer to the mall이라든지 in gray space라든지 명사 목적어들은 중심 소재로서 동그라미 체크해 두시고 동사 정도는 보조 밑줄 쳐 두시면 깔끔하게 잡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픽 문제인데요. Where is the store's new location? 자 새로운 지점이 어디입니까? 라는 거죠. 자 new location이 있다라는 것은 변경된 거기 때문에 old location도 있겠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왜? 두 번째 문제에서 이미 벌써 가게가 이전했다라는 거 소재를 잡아줬는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보시고 찾아내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흐름 정리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도로명이 써져 있어요. 도로명은 어떻게든 간에 언급을 화자가 하겠다라는 거죠. 안 할 거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건물들이 있으면서 그 건물들이 기준점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도로명이 있다는 것은 그 단서를 한 번쯤은 써먹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도로명을 보시면 가로 도로명과 세로 도로명이 있는데 두 개가 하나씩 잡힐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 가지의 교차점이 보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Lake Street, 그 다음에 Boulevard, 이게 BLVD라는 약어로도 쓰는데 Boulevard라고 쓰는 일종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Avenue랑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Avenue보다는 약간 중앙 분리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는 거. 물론 도로명을 만들 때랑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 있겠지만 원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썼다라는 거. 보통 이제 양옆에 가로수들이 나무들이 쫙 있는 것들 Avenue죠.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큰 Boulevard라는 것은 중앙 분리대 정도의 개념까지 추가가 되는. 자, 그다음에 세로 도로명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도로명과 세로 도로명이 교차점을 형성을 하는 곳을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초반 소재부터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전체적인 담화를 들어보실까요?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ap. Hi, I wonder if you carry Parakeet brand drawing paper and colored pencils. We sure do. The paper's on sale for $8 a pack this month. Great. I'll stop by later today to pick some up. Have you been to our new location yet? We moved about 2 months ago so we could be in a larger building. Are you still on Lake Street? No, but we're not far from the old location. We're now on Bruckner Boulevard across from the shopping mall. Oh, so you are at the corner of Sycamore Avenue then. That's right. Number 68. What does the woman want to buy?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위해서 초반을 보시면 Hi, I wonder if
I wonder if 주어 동사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죠? 자, 저기서 보시면 drawing paper and colored pencils. 끝이네요. 네. 끝이네요. 이렇게 초반 소지가 잡혔다는 것은 그대로 정답을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We sure do.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 사람아. The paper is on sale for $8 a pack this month.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자, 초반 소지 얘기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store, 가게가 이전되었다는 내용은 미리 잡고 들어가는 거겠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언급이 되는 곳에서 이유를 찾아보시면요. 자, 좋습니다. I'll stop by later today. 나중에 들려볼 텐데 즉 pick some up, 네,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new location 얘기 꺼내죠? 네, 가보셨나요? 왜? new location 왜 나오죠? We moved about 2 months ago. 2달 전에 이전했었는데 so we could be in a larger building. larger building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자, 더 큰 장소로 더 큰 건물로 갈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larger이라는 이 형용사의 비교급을 들어보셨을 때 연결되는 소재는 그대로 space, 공간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지도, 시선을 자연스럽게 지도로 옮겨주시고요. 70번에 지금 선택지는요. 1, 2, 3, 4 숫자밖에 없는데 그래픽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픽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지도로 보시는 거죠. 아, 좀 징그러워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가로 도로면과 세로 도로면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기준이 될 만한 빌딩이 없다라는 것은 호재입니다. 쉽다라는 거죠. 자, are you still Lake Street? 자, 여전히 Lake Street에 있습니까? 라는 거죠. Lake Street. 그럴 때 no라는 것은 얘는 함정으로 빠지는 거겠구나. 예전 건물이 Lake Street에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ut we are not far from that. 하지만 거기서부터 멀진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location이라는 게 Lake Street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멀지 않겠다. 뭐 크게 중요한 단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we are now on Brockdale Boulevard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을 쭉 그어두시고 나머지 세로 도로명을 캐치하셔가지고 최종적인 정답을 골라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across from the shopping mall이라는 건데 지금 지도상에 건물이 없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크게 단서가 될 수 없다니까요. So you are at the corner of Sycamore Avenue. 자, 그래서 Sycamore Avenue 두 가지의 교차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지에 있는 단서를 찾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1차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거 혹은 거기서 한 번 정도 단서를 더 꼬은 게 있을 뿐이지 진짜 힘든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만 쫄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쉽다는 생각으로 내가 여기서 짱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t4 한 세트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4는요. Part3보다 훨씬 더 흐름이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혼자서 얘기를 하니까 두세 사람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흐름이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파트 3보다 조금 더 길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 봤자 토익이거든요. 토익 수준에서 Basic English를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자, 흐름 잘 잡으시는 거, 선택지를 잘 잡으시는 거, 시선 이동을 잘 하시는 거 꼭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화자가 전화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Why calling이라고 해서 전화거는 목적, 그냥 초반 소재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초반의 목적이 반드시 나오겠죠. 무조건 100% 두 가지일 테니까요. 자, 좋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페이먼트를 요구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가이던스를 요청하기 위해서요. 자, 그 다음 90번에 What does speaker mean when she says here's the deal 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here's the deal 이라는 따옴표 문장. 따옴표 문장을 전후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장들이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최소한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겠죠. 네. 자, 그렇다고 따옴표 문제가 너무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반대로 잘 풀린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는 100% 만점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신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되 안 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채워 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잘 풀릴 거예요. 오케이? 자, here's the deal. 여기에 deal이 있습니다. 그래서 deal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궁금하겠고요. 그래서 이 deal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앞쪽에 나오는 내용에서 소재를 통해서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here's the deal.
여기에 did이 있습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 부연 설명해 주는 문장도 중요하겠고요. 네,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하시는 거겠고 거기에 대한 단서는 역시 키워드에 있을 겁니다. 자, she's going to offer a discount. 자, discount 정도만 캐치하셔도 충분히 내용 구분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 다음에 she wants to get a better deal. better deal을 원합니다라는 거. 세 번째는 explain a situation 정도 이렇게 캐치할까요? 네 번째는 unable to complete an order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unable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죠. 네, 부정적의 선택지는 반드시 마이너스 기호를 이런 식으로 D 왼쪽에다가 표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운표 문제는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좋게 쓰였는지 아니면 안 좋게 쓰였는지 그런 긍정과 부정의 느낌만으로 문제가 풀린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의 도움을 최대한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제에 따르면 무엇이 내일 벌어질 것인지라는 건데 그냥 후반부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반부 소재. 물론 후반부에 tomorrow 라는 시점 표현이 들리겠죠. 그것이 정답의 위치를 잡아주는 소소한 단서가 될 수 있을지언정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지에 목숨 것이고 선택지가 가장 든든한 우군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89번부터 91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보세요. Questions 89 through 91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Ron. This is Teresa from Colfax Restaurant Supply. I'm calling about the order you faxed to us on Monday. We have been able to prepare a shipment for most of the items that you requested. However, the mixer you wanted is out of stock. Here's the deal. We can order it from the manufacturer and have it shipped directly to you, which will take about 2 weeks. Or we can send you a similar model when the rest of your order ships tomorrow. I would be happy to go over possible replacement options. Please give me a call back and let me know what you want us to do. Number 89. Why is the speaker calling?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읽어주죠. 담화가 끝나고 첫 번째 문제를 읽어주죠. 네, 거기까지 정답 선택이 끝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문제를 읽을 만한 시간이 확보가 될 테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순환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겁니다.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가장 느낌이 가는 것을 골라주는 것도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초반 소재부터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기소개 들어가죠. 자기소개 들어가고 자기소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잡히는 이 신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restaurant supply 라는 것이 지금 화제에 대한 신분을 표현하는 직간접적인 단서가 되겠고요. I'm calling about the order you faxed to us. 자, 당신이 팩스 보내셨었던 주문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배경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we've been able to prepare a shipment for most of the items. 대부분의 아이템들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That you requested. 요청하셨었던 however 그러나 자, 초반에 however unfortunately but 이런 역접의 느낌을 주는 접속사 or 부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환자의 목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절대 불변의 진리죠. 자, the mixer you wanted. 네가 원했었던 그 믹서는 is out of stock. 자, out of stock 재고가 없는, 다 떨어진 이라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문제점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ere's the deal 해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89번 정답을 가이던스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deal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가이던스가 필요해요. 거기서 당신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테니까요. 자, 그게 뭐냐면요. 계속 보시면요. 첫 번째, we can order from the manufacturer. 우리가 주문할 수 있습니다. And have it shipped directly to you.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배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about 2 weeks, 약 2주 정도 걸릴 거고요. 2주라뇨. 두둥. 2주라뇨. Or 그렇지 않으면 we can send you a similar model. 네, 유사한 모델을 보내줄 수가 있는데, 자, when the rest of your order ships tomorrow, 내일 나머지의 당신 주문품들의 나머지 물건들이 배송이 될 때 이런 것들을
비슷한 모델들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우리 모델을 영어 발음으로 그냥 귀엽게 모델 하는 게 아니라 model 정도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ere's the deal이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죠? 뭐 barrel deal 원하는 것도 아니겠고 디스카운트 얘기 1도 없고요. 그 다음에 order를 complete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morrow. 자, 우리 아까 대화가 진행이 될 때, 담화가 진행이 될 때 tomorrow라는 미래 시점이 들렸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였습니다. When the rest of your order ships tomorrow. 당신들의 나머지 물건들이 내일 배송이 될 때요라는 것은 내일 벌어질 것은 무엇이죠? 네, order, 주문품들이 배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지금은 문제에 관한 호흡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중상급의 난이도로서 변별력을 주는 거겠고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흐름을 잘 잡고 푼다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핵심은 그거죠. 보셨을 때 파트 4 같은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만약에 리딩 문제라면 절대 안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듣기만 하면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만 하면 맞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도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서 눈의 시선 이동을 잘 하시면서 빠르게 정답을 골라내면서 네, 그런 식으로 과감히 내가 못 들었다 싶으신 것은 문제를 버려버리시든지 네, 그렇게 흐름을 잘 좀 연습하시면서 안정적인 고득점대를 먼저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된다면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든 간에 안정적으로 점수대를 형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나씩 덧붙여서 최종적인 만점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총 Part 1부터 Part 4까지 전 파트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잡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인턴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네,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정리 잘하시고 틀린 문제들에 대한 복습은 깔끔하게 처리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정의토익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마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